제가 저항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8월 3주 우리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에서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변수가 생겨났죠. 특히 중동 문제.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 있어요. 80달러 위로. 제가 국제유가 올라갈 때 마켓 위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준값 84달러 또 위로 88달러.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84달러 선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 또는 8월 88달러 고가를 넘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이 미국 FOMC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지금 30년물 또 10년물 채권 금리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에 FOMC 통화 정책 그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다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오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변수 마땅히 지금 8월 3주 들어서는요.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갈 만한 특별한 시장의 호재는 사실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좀 부정적인 변수가 등장했다. 사실 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 6월 12일이죠. 12일, 13일 중동 종전 MOU 이 부분이 벌써 60일이 지났어요. 60일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는 유가 상승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는 차트 화면은요. 바로 지난주 8월 11일 화요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차트입니다. 자, 좁은 7월 마지막 거래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좁은 위아래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왔어요. 그러면 그 화요일 말씀드린 이후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좁은 박스권 흐름에서 11일 이후에 상승의 방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추세대의 흐름도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지켜야 할 곳, 또 추세 상단에 맞고 떨어진 자리, 이런 자리는 다 저항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저항.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디를 보느냐, 어느 쪽을 보느냐.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쪽, 상방향의 방향을 보느냐, 아니면 야, 여기 저항인데 여기를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황.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서 전해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장중입니다. 오전에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오전에 기록. 그 당시만 해도 장 초반 2.67% 상승하는 모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LG전자, LG이노텍, SK스퀘어 이런 전기전자의 대형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2.6%대 상승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장중. 오늘 이미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자,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단기 조정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반등을 줄 것이냐. 지금 시청하시는 이 시각 미국 본장 열려 있을 텐데요. 자, 그런 부분들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기준. 그러면 저항이 보이는 구간에서 오늘 아침 여승재 파트너가 시황에서 지금 중동 문제와 금리 변수는 시장에 부담이 된다. 이런 설명을 잘 참고하셨다라면 오늘 아침 상승에 있어서 상방향을 보고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해서
저항 구간에서 이 저항을 어떻게 소화해서 갈 것이냐. 저항을 소화해서 위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고 저항을 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왜? 이미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라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반등의 시점에서 그대로 방치를 하시면, 보유하신 종목 그대로 방치를 하시면 손실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셔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럼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에 따라서 저항이 보이는 구간에서는 적절한 대응, 비중을 축소하던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라면 어디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남아있죠.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공부방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셔서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 말미에서도 코스닥 150 지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매수는 지나갔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수는 지나갔습니다. 기다리세요. 근데 제가 오늘 수급을 보니까 8월 10일인 것 같아요. 8월 10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11일, 12일, 13일, 14일 갭상승해서 올라갈 때마다 차익을 좀 챙기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27만 원 가격 위에서. 그 부분은 조금 서둘러서 성급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29일 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29일 삼성전자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의견을 드려왔고, 그리고 이 부분이 1차 20만 9천 원 가격 부분이 1차 아주 좋은 가격 구간이었다라면 7월 30일 그 이후로 8월 달 들어와서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도 또 신대가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화면이에요. 2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어디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종목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난주. 23만 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신호 포착이 됐고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때가 여기가 7월 30일이고요. 여기가 8월 11일 맞습니다. 1차, 2차 공략, 매수 타점 정확했고요. 그리고 나서 1차 20만 9천 원 대비로는 37.8% 상승을 했고, 2차 23만 원 가격 기준으로는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전에 7월 달에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설명을 드릴 때 27만 원, 28만 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가격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 가격 지지를 받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말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매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7월 말 극심한 변동성이 제공되면서 그 가격을 무참히 깨버렸죠. 하향 돌파. 그리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다시 보름여 만에 약 11거래일, 한 15거래일 만에 다시 그 가격으로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럼 그 가격은 저항이에요. 중요하게 지지를 받아야 하는 가격이 하향 돌파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강하게 하향 돌파를 당했죠. 그러면 그 가격은 저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공포를 맛보았거든요. 큰 폭의 손실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가격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회복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 공포의 심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작용을 하고 매도,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7만 원서부터 이 윗 가격으로는 저항이 작용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때문에 지난주 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 또 1차, 2차 매수를 잘 하신 분들 이제 차익을 좀 챙기시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나타났고요. 자, 오늘 이 단기 매도 신호가 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7만 원 가격을 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입니다. 방향을 뭐 하방으로 잡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극히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 TG30 정 신호 30일 날 매우 좋은 타점 줬고 신호가 잡혔고 11일 날 또 신호가 2차로 잡혔고 올라갔고요. 그럼 이제 내려오면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 차익을 챙겼다면 내려오면 또 매수할 수 있어요.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응의 영역이고요. 관리의 영역입니다. 내려온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지받는 가격, 지지라인 확인하셔서 또 매수 대응하시면 되는데 지지받아야 하는 가격 또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이따가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8월 4일 날 제가 바로 신대가 방송하면서 저항을 설명드렸어요. 저항. 7월 31일 상한가 가는 모습 보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저항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 그 가격이 바로 170만 원서부터 190입니다. 그러니까 170만 원 위로는 저항이라는 소리예요. 저항.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셔서도 불리하고 또 비중이 많다면 비중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또 수익 중이라면 차익을 일부라도 좀 챙기셔야 하는 그런 가격 구간을 제가 8월 4일 날 신대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잘 참고하셨다면 정말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드린 거거든요. 명확한 가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스퀘어 등등 주요 종목들 투자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투자 포인트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범용 메모리 이런 부분의 피크 논란, 엔비디아의 순환금융,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제공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투자 포인트가 아직 심각하게 훼손이 된 거다,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요. 종목은 정해져 있고 그 종목을 어떻게, 얼마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지지, 저항, 파악, 매수 가격이 중요해요. 매수 가격을 어떻게, 얼마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 1차, 2차 매수 타점 놓치신 분들이라면 12일 날입니다. 12일 145만 원 요 가격에서라도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12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 공개 방송에서. 그리고 신호가 이날 포착이 됐고요. 갭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갭상승해서 출발할 때 사실 매수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3, 4%, 4, 5% 상승 출발할 때. SK하이닉스도 제가 수급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도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12일, 13일, 14일 지난주까지 올라갈 때마다 매도 대응하셨어요. 차익을 잘 챙기셨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오히려 매수를 좀 진행을 했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외국인의 매수가 좀 달라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170만 원 위에서는 저항을 받았습니다. 저항을 받고 음봉 떨어지는, 이게 이제 캔들로 치면은 윗골이 단 음봉 캔들, 굉장히 좀 좋지 않게 해석을 하기는 하거든요. 170만 원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이런 부분이 대응의 기준을 명확하게 좀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셔야만 후회가 남지 않는다. 느낌적으로 지금 사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느낌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좀 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만 원을 기준으로 7월 30일 이후 120만 원 위가 아니고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호가 포착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145만 원, 150만 원, 160만 원 가격은 제가 7월 달 삼성전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무라타 공작소와 또 유니마이크론 이런 대만 기업들, 일본 기업들과 밸류에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납니다. 삼성전기. 결국에 이제 1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정말 저평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또 130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내년은 모르겠지만 올해만큼은 그렇게 설명을 드려왔고요. 그럼 이 가격에서는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죠, 사실. 근데 삼성전기는 또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가격에서 또 매수를 하셨어요. 이 가격에서 또 매수를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올라가다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세요. 이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의견을 좀 잘 참고하시고 삼성전기 이 가격은 매수가 불리한 가격, 또 내려오면 또 유리한 가격이 또 잡힐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또 제가 추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제가 전기전자, 코스피 대형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대응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 기준 가격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 가격은 바뀌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만 유연한 대응, 또 좋은 결과를 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